회의 진행에 앞서 금일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참석자 소개, 용역 최종 보고, 질의응답, 회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경 민생경제산업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원철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민규 농식품유통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공경진 경영기획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현호 급식사업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고를 맡아주실 미래정책개발원 조성현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의 금일 보고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은 본 영역 연구기관인 미래정책개발원 조성현 박사님의 용역 최종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정책개발원 조성현 연구위원입니다. 중간 보고 저 바쁘신데도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차 중간 보고 때 제가 좀 결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2023년 화성푸드 통합지원센터 조직 진단 및 중장기 발전 계획 연구 용역에 대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와트 분석 결과입니다. 센터에 대한 스와트 분석 결과 4대 전략 목표 18개 전략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푸드 통합지원센터는 22년 결산 기준 예산 약 170억 원을 투입해서 매출액 약 724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예산 투입 대비 매출액은 4.26배로 이는 유사기간 평균 1.6배를 상회하고 있는 수치이며 1인당 매출액의 경우는 7억 2천만 원으로 유사기간 대비 약 2.36배 높게 조사되어 타 기간 대비 운영 성과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조직 진단 및 전략 방향성 설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진단 및 전략 방향을 위해 조직과 인력 그리고 운영 메커니즘에 대해서 경영 행정 고도화, 사업 성과 제고 그리고 신사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가지고 센터의 향후 조직 개편 및 중장기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정 인력 산정 부분입니다. 현재 수행 중인 업무를 중심으로 업무량, 업무 특성 및 업무 중요성 등 직무 조사 및 기능 진단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업무량 조사를 기반으로 각 부서별 적정 인원을 산출하였습니다. 현재 인원은 108명 기준으로 저희가 산정을 했고요. 규정 시간 8시간 해서 1년에 저희가 총 근무하는 시간은 1,800시간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 여유 시간과 현재 여력 시간을 반영을 해서 실제 업무량 시간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한 결과 전체 인원 108명 중에 약 12명 정도 감소한 적정 인력은 9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원을 12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량 산정을 통한 인력 조정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직 분석 결과로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미흡하여 대표이사제 도입을 검토를 하였고요. 그리고 조직 전체를 이끌 역량 보강을 위해 경영 기능을 이원화했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 유사, 중복, 일몰 사업에 대한 업무량 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인력 효율 비율은 약 11.1% 정도 나왔는데 11%로 저희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인력 재배치 기준으로는 실질적인 감사 수행을 위해 윤리 강사팀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농산물 유통의 핵심 기능인 APC 활성화, 그리고 이동식 직매장, 스마트 농산물 공판장 등 유통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영기획국에서는 경영관리팀에서 정책기획팀과 경영지원팀으로 기능이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오토 사업팀에서는 홍보전략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을 하고 인원은 1명 정도 축소하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전략사업팀은
일본 사업과 그리고 사업 내용 등을 고려를 해서 현재 세 분이 있는 것을 다른 부서로 세 분 이동하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급식사업국에서는 공공급식팀에서는 현재 정원을 유지를 하고, 그리고 기획생산팀에서는 한 명 정도 감원을 해서 유통관리팀으로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유통사업국에서는 직매장 사업팀에서는 향후 이제 6명 정도 감원이 될 수가 있고요. 6차 산업팀에서는 한 분 정도 감원이 되는 걸로 해서 향후 가공지원팀에 이제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윤리감사팀에는 이제 2분 정도, 한 분은 감사를 실제로 하신 그 시에서 파견 공무원이 한 분 정도 오셔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2명을 팀장급 1명 그리고 팀원 1명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동식 직매장에서는 6분 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APC 활성화에서는 2분, 그리고 스마트 농산물 공판장에서는 1명, 그리고 직매장 개설에서는 1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해서 앞전에 말씀드린 12명의 감소분이 있었지만 신규 사업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현재 12명은 그대로 인원은 유지를 하되 신규 사업을 진출하는 걸로, 신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 구조 개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좌측은 현재 조직도 및 인력입니다. 지금 현재 105명이 근무하고 있고 3국 7팀에서 향후에는 2국 7팀으로 그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본연적인 목적을 수행을 했을 때 2국 7팀으로 좀 전환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2국 7팀으로 됐을 때 의사결정 신속성 및 사업 효율화를 위한 2국 체제 전환을 모색을 했고요. 기획생산팀 및 6차 산업팀 업무 통합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 그리고 각 팀 업무와 부합하는 명칭으로 변경을 했고, 공공급식과 로컬푸드 사업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도 이안입니다. 조직도 이안에서는 의사결정 신속성 및 사업 효율화를 위한 이국체제 전환을 모색을 했고요. 정책기획팀 신설로 경영 전문화, 그리고 윤리감사팀 신설로 경영 투명성 제고, 그리고 대외 환경 변화 대응 및 팀명 변경으로 유통관리를 고도화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이 안에서는 기존에 이제 3국 체제에서 2국으로 갔기 때문에 국장 직위가 한 분이 감원이 되고요. 대신 팀장 직위가 내부적으로 한 명이 증원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도 3안입니다. 3국 7팀에서 향후 3국 8개 팀으로 전환이 됐을 때는 경영 안정화 및 사업성과 제고에 주로 초점을 두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정책기획팀 신설로 재단 중장기 전략 및 사업 발굴 기능을 좀 확대를 하고 각 팀명 업무와 부합되는 명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공공급식 및 직매장 성과 제고를 위한 인력 재배치를 하였고요. 그리고 특히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업무 유경험자 파견을 통해 감사 인식 제고 및 시스템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수발주 시스템 고도화 무인 판매기 도입 시에는 기존에 앞전에서 말씀드린 12분 감원 이외에 수발주 시스템 고도화 무인 판매기 도입이 안정화됐다고 그걸 가정을 한다면 약 8명 정도 감원분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공급식팀 수발주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그리고 직매장 사업팀에서는 무인 판매기 설치를 반영을 했을 때 앞에 말씀드린 11%와 그 기기들, 자동화 기기들, 그 무인 기기들이 됐을 때 약 7.8% 등이 반영이 돼가지고 18%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8명이 나중에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직 슬림화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용 인력이 증대가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명이 감소하는 것은 공공급식팀에서 그 수발주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약 3분 정도 좀 줄어들 수 있는 캐파가 있고요. 그리고 직매장 사업팀에서는 무인 판매기를 했을 때, 도입을 했을 때 각 지점별로 한 분씩 아니면 좀 규모가 큰 데선 2명 정도 감원이 될 수 있는 걸로 보아서 약 5명 정도, 전체 8명이 감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발주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안정화가 되고 무인 판매기가 도입이 됐을 때의 결과입니다. 다음은 사업성과 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급식 수익성 증대에서는 2019년부터 26년도까지 저희가 평균 이익률과 그리고 추정치를 계산을 해봤는데 23년도에는 3억 8천만 원에서 5.6%를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향후에는 이제 매년 10%씩 증가를 한다고 했을 때는 23년에 3억 8천만 원에서 26년도에는 8억 5천만 원으로 수익이 증대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이런 거는 이제 수원 원예 농협에서 전처리 공정을 하던 것들을 향후에 이제 센터에서 수행을 했을 때 이익률 5.6%에서 10%를 반영을 했을 때 8억 5천만 원으로 수익이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추진 방안에서는 APC 기능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원물 가공 센터를 활용을 해서 내부 수익을 좀 더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직매장 수익성 증대 방안입니다. 인력 측면에서는 무인 계산대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가격 측면에서는 로컬푸드 수수료 현실화와 출하자 삼진 아웃제를 실시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유통 측면에서는 식자재 마트와 러닝마켓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판매 촉진 측면에서는 타임세일과 멤버십을 활성화해서 직매장 사업성을 좀 더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추진 방안에서는 화성 스마트 농산물 공판장을 추진을 함으로써 수익성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수익 창출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공공급식에서는 22년 326억 원 그리고 281개소에서 24년도에는 346억 원으로 그리고 361개소로 증가가 되어서 약 19억이 증가가 되고 80개소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22년도에는 292억 원 그리고 7개소에서 24년도에는 300억 원 그리고 8개소로 증가가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12억이 증가가 되고 1개소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력 효율화 방안에서는 22년도에서 26년 사업 수익은 5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인력에 대한 부분은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다면은 사업 수익은 약 21억 원, 매년 약 4억 원 정도 좀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조직 진단을 통한 인력 효율을 증대를 시키고 로컬푸드 수익 사업을 투입을 함으로써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APC 활성화와 그리고 로컬푸드 수수료 현실화 그리고 스마트 농산물 공판장 운영 그리고 이동식 직매장 운영을 함으로써 수익이 좀 더 증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체계 재정입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그 센터에 대한 경영 환경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재단 측과 센터가 이제 주요 사업 계획들을 다시 설정을 해서 2024년도에는 4대 전략 목표 18개 전략 과제도를 수립을 하였고 BSC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 체계도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자본 투여가 많은 공적 영역 확충보다는 로컬 본연의 경쟁력 확대에 이제 방점을 두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저희 센터가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최상의 로컬푸드 운영 시스템을 확보를 했고 그리고 농산물 유통 및 먹거리 정책 실제 수행 기간이라는 점 그리고 공공급식 공급을 위해서 경기도 공공급식 지역 농산물 공급 1위라는 거 그리고 초중고 유치원 학교 급식 221개소 그리고 어린이집 60개원에 대한 이제 식재료를 공급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유통 분야를 발굴을 하기 위해서 비대면 온라인 유통 채널을 발굴을 했고 여기서는 이제 화성 판매라든가 프라이박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등을 그동안 운영을 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민 가공장도 운영을 했고 화성 밀맥주를 개발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센터에서는 도입기와 성장기 그리고 약간 좀 정체기가 살짝 있었는데 이제 신임 이사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좀 더 돼서 앞으로는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봤습니다.
향후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만 시민이 중심이 돼서 로컬 푸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APC를 활성화해서 원물 1차 가공을 통해 수익을 좀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스마트 농산물 공판장을 통해서 기존 급식 발주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식자재 마트를 좀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로컬 푸드 무인화를 통해서 셀프 계산대를 운영을 한다던가 무인 직매장 구축 등을 통해서 약간의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그에 따른 이제 향후 좀 수익을 좀 인건비를 조금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향후에는 농업인과 소비자의 동반 성장을 모색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님이 강조하는 농민과 소비자들이 화성에 살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0만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 공공급식팀의 APC 기능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비축 사업, 그리고 자체 가공 생산, 그리고 기업체 단체 급식, 식재료 납품, 그리고 수발주 시스템을 고도화했을 때 약간 거기서 안정화되는 그 프로세스가 좀 더 안정화됐을 때 더 빠른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얻는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직매장 사업팀에서는 직매장 신설, 무인 판매점이라던가 이동식 직매장 운영을 통한 시민 편의성 증진을 이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영관리팀에서는 ESG 경영 모델 추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중장기 로드맵 추진, 그리고 인사 공정성 확보 등, 그리고 조직 구조 개편을 통한 조직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서 25년 이후에는 조금 더 재단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지난 중간보고 2차 때 그 언급되었던 보완 사항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일단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팀장님들 중에 혹시 궁금한 사항 없으세요? 저는 제가 여기 강의실이 좀 넓어서 그런지 말이 계속 울려서 그 정확하게 발표하시는 분의 그 메시지가 전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아갖고 조금 어려웠는데 우선 방향은 우선 맞다고 생각은 해요. 제가 지금 이 앞전보다 이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어쨌든 조직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수익적인 측면하고 향후에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조금 어느 방향에 치중해야 될 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는 이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렇게 주문하고 싶은 게, 저는 용역 가서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용역을 한 결과물을 우리가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엄청 많이 따지고 묻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 토론 문화가 우리 공직사회나 이런 공공기관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 전 좀 아쉽긴 한데,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을 하셔갖고 얻어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용역사를 통해서 얻어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 분야에 뭐 충분히 대가를 받고 오셔갖고 검토하고 또 연구하시는 거니까 저희들이 주문하거나 뭐 이렇게 또 저희가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오늘 뭐 결과 발표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 그 다음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용역사 말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오늘 발표를 한 걸로 최종 보고서를 담고요. 아니, 용역사 말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이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최종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토의를 하고 이해를 설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기관에 대한 정원이나 아니면 뭐 기준 같은 것들은 정책기획과의 공공기관 지원팀이라는 데서 협의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조직진단하고 나면은 협의가 그 다음 절차를 밟는 건가요? 반영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거하고 이 지금 용역 결과에 나와 있다시피 APC 기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쉽게 복잡하게 생각할 부분도 있지만 우선은 의사결정자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 봤더니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이사장님의 제가 처음에 여기 이 업무를 할 때 이사장님의 급여가 노경의 이사장님이 받았는데 75%를 받고 있더라고요. 공공기관에. 제가 굉장히 다른 기관의 걸 봤더니 다른 데는 한 85%를 받고 있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아니 여기 왜 75%를 받고 있냐. 이거는 다른 데하고 맞춰야 되니까 이거 바로 조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 얘기를 저만 알고 있고 여기 내부에 있는 분들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개선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근데 누군가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줘야지만 작년에 올해인가 바뀌었죠. 올해 바뀌셨죠 이사장님. 예. 결국은 이거 문제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걸 바꿔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도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설립 목적이나 지금 이 방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게 내부적인 측면보다는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슬림한 조직을 가지고 가면서도 효과적으로는 시민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우리의 노력인 거잖아요. 이거를 전 어떻게든지 포장을 해서 의사결정자가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이런 조직진단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왔다는 것을 저는 의사결정자한테 꼭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보고의 형식을 갖추는 이런 것보다는 다른 형식을 갖춰서라도 보고를 드려야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으세요? 이거 어떻게 이 좋은 내용은 어떻게 전달할 건지. 이제 유통과에서 뭐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뭐 이러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뭐 시장님이 찾아서 또 내지는 뭐 체육대회 때 뭐 이런 그런 데서 뭐 이렇게 만나서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도 하고 또 질의 물어보셔서 답변도 하고 뭐 이래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뭐 이거 조직 진단이라는 게 지금 이제 업체에서는 센터가 뭐 어디가 아프다 뭐 진단을 해준 거죠. 어쨌든 간에 진단을 해준 거고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떤 거는 뭐 취할 거는 취하고 또 이거 봤을 때 진단을 이렇게 받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는 거는 또 취하지 않고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님하고 뭐 이런 그 조직이나 국팀 뭐 팀까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 국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뭐 좀 했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백 팀장님한테도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 뭐 이렇게 좀 전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고 해서 물론 이제 저희하고 생각이 틀릴지는 모르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면 시장님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뭐라고 이제 뭐 얘기가 있으시겠죠. 그러면 그거 가감해서 저희가 이제 뭐 진단받은 거대로 뭐 이렇게 고칠 건 고쳐 나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용역한 결과물이 굉장히 저는 어떻게 보면 다른 공공기관의 조직 진단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시장님께서도 처음에 시작은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조금 느슨한 조직을 어떻게 하면 조금 탄탄하게 만들까 스스로 한번 조직 진단을 해보라고 하니까 빨리 준비를 하셔갖고 한 거라면은 결과물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은 저는 얼른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든지 이 결과물에 대해서 한번 시장님한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이 조직 진단이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조직 진단을 할 때 저런 롤 모델 정도로 가지고 조직을 내부서부터 그 기관이 향후에도 역할을 해야지 기관이 뭐 출자 출연 기관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기관 역할 못하면 굳이 출자 출연 기관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담긴 거 보면은 어쨌든 자체적으로도 수익도 창출을 해서 그나마 자립도도 높이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더 많이 방향으로 갈 건가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다 세 꼭지로 얘기를 해주셨다면은 저는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한번 공공기관들이나 시장님한테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달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니까요.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이 용역 보고서가 제가 다 만족스러운 건 아니고요. 여기 엄청 조금 더 손질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부분은 이제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내부적으로 이 자료에다 조금 더 덧붙일 거는 덧붙이고 보완할 건 보완을 해서 이제 시장님이나 공공기관장들한테 보고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보면은 제가 이제 여기 6월 14일자로 왔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여러 차례 뭐 체육대회, 능행차, 마라톤 뭐 이때 이제 물론 뭐 시청에서도 오라 그래서 뭐 한두 번 간 적도 있지만 시장님을 그렇게 이제 뭐 만나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하는 거 와중에 이제 이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시장님이 그 푸드센터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정보를 좀 갖고 주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강하게 했어요, 제가 처음에. 그래가지고 얘기할 때 저하고도 의견 충돌이 되게 심하게 되고 처음에는 뭐 이래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니까 이해도 하고 또한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어요. 우리 센터에서 제가 이제 처음에 보니까 그 센터의 그 고유 목적 사업이 아닌 업무들 그러니까 그런 깊숙한 얘기는 그건 내부적으로 하시는 거고 저는 우선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방향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업무가 더 많다 적다 불필요한 업무를 덜어내겠다 이런 거는 말고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이 용역 결과에서 나온 뭐 조직의 내부적인 측면 아니면 수익적인 측면 향후의 발전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그래야지 전달력도 높아지는 거고 다른 그 얘기를 듣는 공공기관장도
내가 푸드통합지원센터에 살림살이를 들으려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큰 틀에서 조직 진단의 롤 모델을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다른 기관에서도 이게 내부적인 거, 수익적인 자립도 측면 아니면 그 기관의 역할 이 정도 선에서 좀 다뤄지는 내년에 어쨌든 조직 진단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달을 하자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른 기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뭐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살림살이나 업무가 많다, 뭐 업무가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아예 안 할 것 같고 저는 이 다음번에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 용역 보고서에 담은 이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니 이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하고 조금 더 보완할 내용들이 있다면은 거기다가 좀 담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뭐 유통과장님이든 그 국장님이든이 이거 대체적으로 좀 뭐 내부적으로도 또 뭐 이렇게 뭐 얘기 좀 하셔서 조정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닌가요? 네, 기본적으로 오늘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할 겁니다. 네. 이제 국장님이 얘기하는 건 이 자체가 용역에 그치는 게 아니고 아니 왜 유통과에 이사님과 같이 또 아니 최소한 이사장님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 용역의 시작부터 끝은 어쨌든 투통에서 책임지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기관의 의사결정자잖아요. 우리 기관에 대한 조직 진단을 하셨는데 유통과에서 뭘 하는 거 말이야. 그러면 저는 이런 걸 느끼거든요. 이게 이제 보니까 이제 표현이 좀 저기인데 진단해는 사람은 여기 이렇게 해보니까 너는 뭐 눈이 안 좋다, 뭐 심장이 안 좋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그 유통과든 뭐 이렇게 다른 데서는 이 얘는 뭐 거기 푸드통합센터는 뭐 신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뭐 다른 데가 안 좋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사장님이 보고를 하시라고. 뭐 보고하는 게 그게 뭐 이렇게 뭐 어렵거나 뭐 내지는 뭐 부담스럽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저희가 하려면 저희가 해줘 뭐 그거 뭐. 아니 왜 유통과에서 갈 때 있어요? 이 용역의 필요성은 결국은 시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신 거고 그 얼른 받으신 이사장님이 용역을 시행하신 거고 거기에 지원하고 주관부서인 유통과에서는 어쨌든 조직 진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자고 해서 같이 하신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받기는 통합지원센터 이사장님이 받으신 거잖아요, 그죠? 제일 아쉬운 거는 이런 게 아쉬운 것 같아요. 보면 그 시장님이나 뭐 이런 그 의중을 좀 일찍 파악을 해서 여기에 좀 반영이 되고 뭐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먼저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 조직진단에 용역을 맡아주신 미래정책연구원의 조성원 박사님 또 우리 같이 해주신 좀 감사 말씀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이 10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10개 공공기관 중에 제일 먼저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어떤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명험한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 때 사실 상당히 제가 좀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조직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온다. 근데 그 기회는 위기로 삼는 사람도 있고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시장님의 그 말씀이 바로 우리 푸드센터의 가장 좋은 가장 빠른 어떤 기회였다. 근데 그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거는 바로 위기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랬을 때
저희가 어느 기관보다 먼저 이렇게 이런 이 조직 진단을 통해서 상세하게 아주 많이 쓰셨어요. 지금 공장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어떤 진단이 나왔다 그런다면 그 진단을 받아들여서 치료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 푸드센터에서 하면서 거기에 같이 우리 주무 그 팀인 가인 우리 유통과 또 거기 우리 부장님 같이 함께 이걸 만들어가는 또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뭐 우리가 이제 100만이 거의 됐다고 그러는데 100만 특례시에 맞는 우리 먹거리 산업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푸드센터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 조 박사님이 말씀하신 뭐 우리의 강점, 그다음에 문제점, 앞으로 계획 거기에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 주로 많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경영 전문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중일이 높은 거에 대한 문제점, 위기의식이 우리 직원들이 약하다. 또 인사의 공정성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을 때 이게 참 우리한테 약이 되는 말씀을 하셨다. 뭐 강점은 우리가 그냥 강점으로 가져가면 되지만 우리가 보완하고 필요로 한 단점을 우리가 보완해서 만들어가면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보고 체계나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 백전 팀장님이나 우리 김규 과장님 그리고 부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그 관례대로라면 저희는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최종 보고회가 끝나면 이 최종 보고회의 결과를 우리 그전 같은 경우에 우리 김규 과장님하고 우리 백전 팀장님이 일단은 뭐 정책기획실에 우리 공공기관 그 담당하는 팀장님들이 계시겠지만은 그걸 직접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시장님에 대한 어떤 방침을 받으면 그 방침에 의해서 저희는 어떤 그 정리가 되면 저는 그러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리 두 분 국장님 그리고 지금 7개 팀장님 그리고 각 팀별로 밤샘 토론에 대해서 이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뭔가 만들어내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보고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푸드센터가 나가야 될 어떤 중장기 발전 계획, 우리가 고쳐야 될 단점, 이거를 실행에 옮기는 이런 토론회를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가. 그래서 그동안 정말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신 박정희 국장님, 또 우리 김규 과장님, 또 우리 백전 팀장님들에서도 다른 팀장님들, 또 우리 종종 지원해 주시는 분께 고맙게 생각하고요. 어떤 위치에 있든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가장 합리적인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절반 다르지 않아요. 이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거하고 저하고 다르지 않은데 뭐냐면 이사장님 처음 업무 보고 하실 때 시장님이 지시하신 거잖아요, 이거. 그죠? 네, 업무 보고 할 때 이사장님 보러 가시면은 그 조직 진단 해보셔라. 그러면서 그때 비교를 하신 게 이것저것 얘기하시고 그 이외에도 저는 푸드통합지원센터에 뭐 여러 가지로 뭐 조직 진단에 대해서 시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관심은 있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지자님 팔면서 뭐 그 안에 들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시를 하셨으니 내가 그렇다고 이 내용이 나쁘다 그러면 오늘 조직 진단 결과 보고도 제가 또다시 주문을 했겠죠. 에?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에? 근데 그나마 이 방향도 맞고 시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그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인력을 감축하면서까지 다른 신사업을 발굴해 갖고 이렇게 나가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가 굉장히 좋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사장님 보러 이렇게 보고를 하라고 어쨌든 수명을 하셨으니까 끝나고 나서 보고 드리는데 나쁜 그림 같으면 제가 얘기도 안 해요. 그럼 다시 보완하라고 그럴 거야. 근데 내용이 그나마 좀 괜찮다고 생각하니 한번 이사장님이 우리가 조직 진단 해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우리가 조직 개편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받으시면은 뭐 인력부서도 거기도 얘기하셔갖고 시장님이 이 결과대로 좀 반영을 하란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좋으면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실이 생기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학습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조직 내용도 저는 제가 조직진단을 화성시에서 실무자로서 가장 오랫동안 했는데 이거 이해도가 엄청 떨어져요. 이 표 만들어 온 것도 이거 지금 저 박사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뭐 가뜩이나 마이크로 시설도 좀 그래서 잘 안 들리지만 이 내용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거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이사장님께서 뭐 나중에 뭐 설명하시겠지만 네. 이게 1, 2, 4만이 있는데 그럼 이 1, 2, 4만 중에서는 공고하는 건 몇 단이에요? 실무에 용역한 부서의 의견은 뭐예요? 저희는 4만을 저희는 추천을 드립니다. 4만? 아니 불은 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궁극적으로 일하는 저희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나중에 전부 다 안정화가 됐을 때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중단기. 박사님 이 4만은 그게 아니라 이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기왕과도 틀린데? 근데 4만이 왜 그러냐면 이란이 센터의 목적 사업에 대한 궁극적인 나중에 향후 중장기적인 조직도라고 보면 지금 당장 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안이 아닌 4만이 현실적으로 지금은 제일 적합한 그 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은 너무 좀 혁신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아마 과도기도 거치고 여러 가지 내부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스템 고도화라던가 무임 그런 것들이 좀 안정화가 됐을 때 나중에는 1안으로 가는 거지만 지금 그거 하기에는 아직 여러 여건들이 안 되니까 4만이 제일 적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3만으로 가도 당초에 그때 뭐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똑같은 거예요. 인력이 12명 감축된다고 했는데 이 3만으로 갔을 때도 똑같이 감축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12명이 이 4만으로 갔을 때 이 4만에는 아까 말씀드린 신규 사업들 그런 것들 윤리감사팀에 2명 뭐 직매장에 1명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이 4만 안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 푸드통합지원센터의 신설 매장 같은 얘기는 어느 단락에서 다루고 있죠? 사업 확대 뭐 이런 부분도 있나요? 매장을 늘려야겠다든가 뭐 이런 줄여야겠다든가 이런 얘기는 없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땐 어쨌든 인구가 뭐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파이가 커지니까 저희가 기존에 한 7개 푸드통합지원센터로 이렇게 커버하던 면적은 기존에 뭐 한 85만, 90만이었다면은 10만 명이 늘어났어요. 뭐 그 이유는 뭐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늘어나든가 해서 소비자가 또 다른 지역에 이제 거점으로 모이게 집적화가 되는데 그런데 혹시 진출을 한다든가 뭐 그런 계획은 있나요? 예, 저희가 2016년부터 19년까지 7개의 매장이 늘어났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중추적인 역할은 저희 푸드센터에서는 우리가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지만 이걸 개설을 하고 이 직매장을 늘려주고 이러는 예산은 우리 유통과 로컬푸드 팀에서 전적으로 그 전에 예를 들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방침이 이 조직진단에 의해서 방침이 세워진다 그러면 일단은 유통과의 팀에서 뭐 이 규모라든지 장소라든지 이거를 먼저 만들어 주시면 저희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는 건 저희들이 경험도 많이 해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순서는 먼저 거기서 행정에서 먼저 하는 것이 저희 순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권 분석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행정 유통과에서 먼저 다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13페이지를 보시면요, 국장님.
그 로컬푸드 직매장이 22년도에는 7개소, 지금 현재 7개소가 있는데 24년도에는 이제 이동식 직매장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운영을 해으로써 8개소, 1개소가 좀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직매장을 이렇게 그 공간으로 하기에는 약간 지금 수익성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그거에 대한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도 축제라던가 아니면 화성시에서 뭐 기타 여러 공공적인 행사들이 있을 때 이동식 직매장을 해가지고 자체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센터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할 거고요. 직매장도 제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공공시설 워낙 많이 짓다 보니까 동탄 7동 질 때 그 동탄 7동 안에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매장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 굉장히 장사가 제가 이 실적들을 보니까 장사가 잘 되는 매장 중에 하나더라고요. 혹시 공공시설들 짓고 있는데 저기 동탄 2지구내에 배드민턴 센터 같은 거 아시죠? 네, 거기가 이제 사람들 이동성도 좋고 그래서 혹시 꼭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공시설을 지금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데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공공시설 안에 매장이 추가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데를 한 개 정도는 유통과에서 찾아서 같이 이 용역 결과에 좀 담으면은 좀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국장님, 엊그저께 이제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신축할 때 그 설계 단계에 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뭐 해가지고서 그 한 2개 정도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다음에 이제 그와 별개로 그 상하인선 같이 쓰고 있는 데가 송산 휴게소에 알아요. 거기를 좀 또 검토에는 뭐 이거를 이제 아마 그 유통과에 이제 지시를 하셨을 거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는 이제 별도로 우리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기존에 한번 휴게소에는 했더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죠. 백지원 팀장님, 거기 매장 매출 실적이 엄청 안 좋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적당한 휴게소에서 상위 랭킹 휴게소 이제 우리 점원들이 원래 잘하시다 보니까 약간 손이 나갔거든요. 휴게소 점은 이제 그걸 끝나기보다도 활동을 좀 알리는 데 네. 그 시절에는 이제 포도들 수양이 그런 것들 이제 홍보 전파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 이제 좋은 환경에서 이제 도로공사에다가 국지원 과제로 해서 이제 그걸 개설을 하면 프로젝트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화성포도 휴게소는 이제 전국에 3위 랭킹이 돼 있습니다. 생각포도 휴게소에서 그 세 가지 다 수술을 다음에 그 자회사의 이제 물치 부분을 해결되려면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어쨌든 뭐 제가 봤을 때는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좀 건전한 사업들을 조금 사업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으면 푸드통합지원센터의 그 조직의 힘도 좀 생기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어디를 크게 뭐 져서 들어가거나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비용 부담이 많으니 지금 우리가 공공시설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데를 한번 먼저 찾아보셔도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거는 뭐 크게 뭐 들지 않으니까, 또 공공시설이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입점함으로써 이용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또 얘기를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고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공익성 얘기를 좀 했더니 또 공익성 부분에 조금 다뤄주시긴 다뤄주셨는데 끝에 부분에 보니까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직 진단을 하면 결국에는 이 향후의 조직의 방향성 그리고 조직의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한 가지 조금 이제 그 중에 놓치고 가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이제 다루고 있는 이제 원천적인 것들은 보면 이제 먹거리라는 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급식도 먹거리고 저희 로컬푸드 직매장도 먹거리라서 먹거리에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먹거리를 다룸에 있어서 시민들 그러니까 그 고객들한테 가장 이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점 중에 하나가 안전하고 안심해서 안심 이렇게 부분인데 지금 조직 진단을 하면서 이렇게 1, 2, 3, 4만까지 다 보면 저희가 기존에 했던 이제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기존 거보다 너무 놓고 간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기획생산팀이라는 쪽에서 안전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 쉽게 말하면 저희가 뭐 잔류농약부터 시작해서 중금속, 방사능, 수질, 미질 그리고 우리 가공출하업체들에서 하고 있는 위생검사라든가 안전검사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지금 관리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세 가지 안 모두가 이제 기획생산팀을 이제 분리하는 안으로 이렇게 가면서 나중에 이제 이거를 이제 재단에서 받았을 때 그 기능을 새로 분리되는 기능이 여기에 집중화하는 건 미리 저희의 실수이긴 한데 지금 이 보고서상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먹거리나 안전성에 대한 너무 놓고 간다 해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조직 진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내부 역량에 대해서 놓치고 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아웃소싱이 좀 많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정보 측의 물류죠. 지금 확보 물류 그리고 이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저희 로컬푸드 직매장이 커지다 보니까 로컬푸드 직매장에 각 매장으로 보내는 그 물류 기능도 지금 아웃소싱이 그 부분도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 상당히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류하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는 이게 아웃소싱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긴 했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아웃소싱 된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좀 있었어야 한다라고 판단이 되시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특히 이제 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뭐 무인 판매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식재료 마트, 거점 집화소를 조금 더 개선하고 확충한다. 여기에 이제 다 붙는 것들 물류가 기본적으로 같이 가주지 않으면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로컬푸드 직매장 팀장을 하면서 계속 요청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정이나 장안 뭐 이쪽 이제 남부권에 있는 쪽에도 이제 거점 집화소를 조금 해달라 이런 요청들이 좀 받기도 하고 농가들한테 요청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손쉽게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아웃소싱된 물류와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핸들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점 집화소를 이제 추가 내지는 뭐 개선 확충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에서 상당한 제약 요건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최종 보고 때 말씀드려서 되게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들 이제 좀 한번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좀 숙고로 좀 해주시면 좋고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조직의 여러 가지를 할 때 이걸 어떻게 새로 개선하고 배치할 거를 또 다시 한번 좀 고민해봐야 할 지점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책의 방향성이라는 것들은 실제로는 이제 서로 이제 외람되게 말다툼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결국에는 이제 저희는 이제 수행 기관이지 않습니까? 푸드통합지원센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어떤 정책 이제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는 이제 한계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이현철 사장님 저희 오셔가지고도 처음에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 좀 추가 개설하는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요청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려면 이제 시의 이제 농업 정책과 그다음 농식품 유통과 농업 정책과 와의 이제 긴밀한 이제 이렇게 통해서 이제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하는 것들은 정책을 이제 같이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이제 화성시의 농업의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들을 설정하는 가운데서 푸드통합지원센터 같이 역할을 해야 그렇게 해야 푸드통합지원센터 그 역할에 맞춰서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3년, 5년 뒤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저희 자체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람되게 듣지 마시고 이제 한편의 예였던 거 이런 거였습니다. 이원철 이사장님 1기에 계셨을 때 이제 저희가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 이제 받아왔을 때 APC를 처음에 조성을 할 때 저희가 원래 APC는 이제 도매 지금 이제 십자자 매트를 얘기하는 그런 농산물의 일반 유통을 같이 하자 이런 개념에서 이제 같이 시작을 했던 이제 푸드통합지원센터는 그렇게 기획을 하고 했던 부분이었지만 중간에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화성 시청이죠. 시청 쪽에서는 이게 농산물 도매는 조금 힘들다. 우리가 이런 결론적으로 내리시니까 당연히 저희는 저희 방향을 좀 바꾼 뭐 이런 형태들이 왕왕 생기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들이 할 때 조금 더 이제 선제적으로 그래서 되게 감사한 거는 요번에 이제 금곡점 관련해서 5년 정도 내다봐야 하는 정책 사업들을 먼저 이제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그거에서 이제 저희가 같이 준비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 백존 팀장 그쪽 팀하고 그런 쪽에 이제 실질적인 협의들이 앞으로 이제 농식품 유통과 저희 푸드통합지원센터하고 조금 더 선제적으로 되면 박대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요번 보고 발표나 요번 용역이 거기에 이제 좋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이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견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여태까지 조직진단을 하면서 몇 개월 동안 했는데 저 담당 팀장님인데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의견들 안 들었어요? 팀장님들끼리 논의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조직진단 하면서?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어쨌든 팀장님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 굉장히 배송 문제도 진짜 꼭 다뤄야 될 문제고 또 저희 시하고의 정책 협의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단지 이제 그렇게 이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진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조금이라도 조금 나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면 어쨌든 저희도 그렇지만 푸드통합지원센터에도 좋은 일이니까 팀장님들께서 적극 참여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저희 쪽에서도 좀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할게요. 그러니까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조금 더 화성에서 자리를 잡아갈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할 거고 또 저희가 농업 분야에 있어서 특히나 유통 쪽에 있어서는 저희 농식품 유통과 쪽에서 이렇게 정책을 수립할 때 푸드통합지원센터하고 수시로 의견 교환해가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님 고맙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도 늘 가장 중요한 것이 빨리 가려면 저 혼자 가라는 이 한국 속담이 있지만 또 함께 가는데 너무 한 사람이 한 5m, 10m 앞서가 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이 포기를 해버리든가 아니면 함께 갈 수 없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인생경제국의 우리 박수경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과 함께 우리 푸드센터가 사실은 행정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에 우리 공공기관이 있는 거고 그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정말 시장님이 추구하는 우리 백만화성에 있는 시민들이 행복해하고 또 살고 싶은 무장의 화성을 만드는데 10개 공공기관 중에 저희 푸드센터가 이번 조직진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됐고
여기 표현하지 안 하셨더라도 여기 몇 페이지로 되어 있지만 여기 보면 많은 2페이지를 여기에 담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정말 구슬이 10마리라도 끼어야 도배라고 이거를 만들어내서 우리 두 분 국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이렇게 큰 관심 가져주시고 세부적인 우리 공공시설에 우리가 먹거리가 우리 풋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예가 바로 우리가 흡수점하고 중앙점인데 그걸 또 국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이걸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요. 이런 것을 합쳐서 이런 예가 앞으로도 좀 더 나은 우리 화성의 어떤 농업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가는 그런 문화가 아닌가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참 박사님 고생해서 여러 가지 주옥 같은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이게 물론 완벽한 보고서는 아니에요. 모두 완벽한 자료를 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방대한 자료 중에서 주옥 같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재단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세부 실행 계획서를 만들어서 하나의 시민이 시장님한테 실행 계획을 해주시죠. 쉽게 얘기해서 무인 계산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디지털 시대에 사람이 계산하고 있는 상황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끔 무인 계산 능력을 만들어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문제점이 뭔지 이런 걸 분석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파트별로 또 수수료 현실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받아야지 유지가 된다. 이게 정시가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농가를 위하는 건 그렇지만은 적어도 기본적인 적정 수수료는 받고 또 수수료를 일반 시중 수수료와 같이 받을 수 있는 차등 수수료를 할 수 있게 그거를 시행하겠다. 그거는 세부 실행 계획서가 나와야 되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출연자 선진 나업체 이런 것도 그냥 말로만 해서는 시행이 될 게 아니고 적어도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위원회라든가 여기 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지금 농업인을 위한 로컬 푸드 센터라고 계속해서 농업인만 해보는데 실질적인 주인은 소비자가요. 100만 시민입니다. 그 시민위원들을 넣어서 목소리를 높여서 이게 운영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가능하고 그게 아니면 맨날 그 로컬 푸드 직원들하고 농민들하고 싸움하는 것밖에 안 돼. 그런 세부적인 실행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번 용역이 효과적으로 적용이 돼서 이 푸드센터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이원호 국장님도 마무리.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래 정책 개발원 조성현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조직진단이 되는 게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할 거로 좀 수긍하고 다시 한번 조직에 대해서 정비할 시간과 어떤 자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조직한 시일 내에 시장님 보고 드려서 어떤 그 시장님의 의중도 또 반영해서 조직에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뒤에 있는 팀장님들, 우리 조직진단이 뭐 금액이 적다, 뭐 기간이 길다 이런 것이 아니고 조직진단을 하게 된 배경과 이 과정을 먼저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려보고요. 우리 조직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푸드센터를 걱정하시는 그 행정, 그 다음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자의 머리에 지혜를 짜서 좋은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요. 저 또한 이사장님을 모시고 이것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얘기하시고 싶은 팀장님들 계세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죠. 푸드통합지원센터하고 저희가 민생경제산업국하고 다른 조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거는 제가 평상시에 해오던 거 보셔서 다 아실 거예요. 또 제가 푸드통합지원센터가 됐든 우리가 됐든 저의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한테
지적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은 사실입니다. 가급적이면 뭐 저희뿐만 아니라 저는 푸드통합지원센터도 항상 칭찬받고 우리 이 조직에서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그냥 기관으로 꼭 남았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저희나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전혀 다른 그런 조직이 아니라는 거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